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1일 강사 연진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점점 발달해가는 건 알고 계시죠? 인간은 발달의 동물이라고 불리는데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발달을 하고 이 성인기 안에서도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점점 더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알아봄과 동시에 이 청소년기, 성인기 이 두 가지 발달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 저와 한번 알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목표를 보러 가볼까요? 학습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청소년기란 청소년기의 발달, 성인기란 성인기의 발달,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차이,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볼까요? 가장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청소년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러 가도록 할까요? 자, 청소년기는요, 어린 아동일 때를 시작을 해서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성인으로 변해가는데 걸리는 이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청소년기는요, 몸이 조금씩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지는 이런 신체적 성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나도 어른이다, 이제 나도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어른의 지위를 달성하게 되면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청소년기는 성인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요, 현재를 중심적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기이고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우정을 쌓고 이룰 수 있든 없든 높은 이상을 가지고요, 삶에 대해서 흥미있는 가능성, 재미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을 많이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청소년기에서 어떠한 발달을 거치면서 성인기를 준비하는지 이제 다음 학습 목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청소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자기를 시도해보는데요. 자, 예를 들면 집이라는 상황에서는 다른 자기를 발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집에서 하는 또 다른 자기를, 그리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들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다른 자기를 여러 개를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는데 만약에 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른 자기가 존재를 하는데 이 두 상황이 합쳐져 버렸어. 예를 들어서 집에 학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르잖아요. 이런 작동하는 자기가 다르기 때문에 역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 갈등은 어떻게 해소를 하냐? 자기 정체성을 형성을 해서 자기 정의를 통합함으로써 해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체성이 무엇이냐? 자, 정체성은 다양한 자기에서 일관성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서 다 다른 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다양한 자기 속에서도 혼란을 느끼지 않고 일관성 있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다양한 자기에서 일관성과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정체성을 형성을 해서 자기 정의를 하는 거죠. 아, 나는 이 상황에서는 이 자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 자기 정의를 통합함으로써 역할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서의 부모와 또래의 관계는 꽤나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모님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이 또래와도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고요. 부모님과 다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청소년이 또래 친구들과 더 친밀하고 긴밀한 누적을 느끼는 경향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친밀감을 느끼는 청소년들 역시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우수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부모와의 관계가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이 점점 감소하고 또래의 영향이 점점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아동기에는 부모와 더 같이 있으려고 하고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하고 하지만 청소년기에 들어와서는 부모와 같이 있기보다 또래와 같이 있기를 더 원합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또래와 같이 있을 때 미래를 더 정을감하고 부모보다는 또래처럼 말하고 옷 입고 행동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또래의 영향이 더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SNS와 같은 소셜미디어에 금방 빠르게 적응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소셜미디어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을 보면은 주변 친구들보다는 현저히 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 빠르게 적응을 하는데요. 소셜미디어에는 지지집단과 같은 장점도 있지만 악성 댓글이나 극단적 집단 같은 단점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온라인에서든 실생활에서든 또래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며 고통을 많이 느낍니다.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또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기이잖아요. 그런데 이 또래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면은 그 고통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배척당한 청소년들은요, 외로움이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요, 우울증을 가진 위험성이 정말 커집니다. 이런 위험성이 증가하는 만큼 또래들에게 받는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청소년기 바로 다음 단계인 성인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기는 청소년기 바로 다음 발달 단계인데요. 평생에 걸쳐 계속됩니다. 그리고 성인기는요, 20대부터 30대까지인 성인 초기, 40대부터 65세까지인 중년기, 65세 이후로 나타나는 노년기, 즉 성인 후기,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나타납니다. 이 각 단계에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인 발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자, 그럼 이제 성인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초기인 사람들은 중년기나 성인 후기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한 기억력과 미래 전망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 사람들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신체적 능력이나 기억력들이 더 노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성인 후기인 사람들은 이런 기억력이 더 감퇴가 되는데, 이런 기억력이 감퇴를 해서 약속이나 이런 게 잘 기억나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메모와 같은 생각나기 단서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인출하려고 하는 기억은요, 시도하는 정보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정보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일수록 더 잘 기억이 나고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 의미 없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인 초기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빨리 인출해내지만, 중년기, 특히 성인 후기인 사람들은 이런 중요한 지식을 끄집어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성인 초기인 사람들보다 더 기억이 퇴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결혼이나 출산, 취직과 같은 삶에서의 중요한 사건들은요, 성인 초기의 사람들과 성인 후기의 사람들 간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인 초기에서 성인 후기로 점점 발달하게 되면 정서 제어력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성인 초기에서 사람이 발달을 할수록 더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많은 발달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보통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몰입을 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서약의 위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혼은 행복감과 수익, 신체적, 심리적 건강의 예측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이 꼭 행복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부부 사이에 갈등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서도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최소한 5대1은 돼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통해 결혼이 만족스러워질수록 더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제 성인 후기가 되면은 중년기나 성인 초기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줄고 일거리도 사라지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에너지도 점점 떨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먹게 되다 보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자존감은 안정적으로 남아요. 왜냐?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정서 제어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더 적게 느끼게 돼요.
사회관계 같은 경우에서도 사람이 더 안정적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면서 수용적으로 더 변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후기가 되면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이 정도면 괜찮지, 나 괜찮게 살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지금까지 성인 초기와 중년기, 성인 후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특히 성인 후기에서는 활동을 더 많이 못하고 잃는다 해도 그동안 쌓아왔던 경험을 통해 정서 제어력이 증가해서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느껴서 삶의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와 성인기의 발달 단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이 두 발달 단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청소년기는 부모 관계보다 또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성인기는 또래 관계보다는 자녀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찾는 시기인 반면에 성인기는 자아 정체성을 찾고 난 후에 결혼이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귐으로부터 친밀감을 확립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성취하려는 생산성을 확립하는 시기라는 것이 좀 다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청소년기는 감정 변화가 되게 잦은 편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울한 기분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엄청나게 잦은 감정 변화를 보이는 반면에 이 성인기의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 감정 변화를 보입니다.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정서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청소년기에 비해 드문 감정 변화를 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차이점도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야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